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달렸다. 소아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불꽃 같은 결의가 내 가슴을 태웠다. 엄마, 도망치지 마. 이게 바로 우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울려 퍼지자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됐다. 나는 김지은 38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내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여자였다. 아니,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나 자신조차 부정해온 그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아내라는 틀에 갇힌 나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3년 전 결혼했고 민호의 전 부인에게서 태어난 딸 이소아를 데리고 살았다. 소아는 19살. 대학생으로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누비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밝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아를 처음 만난 건 결혼식 다음 날이었다. 민호가 우리 딸이야. 잘 부탁해 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데려왔을 때 소아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듯 엄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나 자신은 마치 거울 속의 낯선 사람 같았다. 소아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짧은 머리에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현대적인 한국 젊은이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는 서먹서먹한 관계로 시작했다. 아침마다 함께 먹는 밥상에서 그녀는 나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들, 그리고 서울의 카페 거리를 이야기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그녀의 열정적인 말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그 비오는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소아는 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끌린 감정을 고백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해 그녀의 마른 파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곧이어 비웃음과 모욕이 쏟아졌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이상한 년이라고 소리쳤고 소아는 도망쳤다. 나는 우연히 그 장소 근처를 지나다 그녀를 발견했다. 비에 흠뻑 젖은 소아가 골목벽에 기대 울고 있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눈물이 내 코트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처음으로 내 가슴속 비밀을 느꼈다. 나도 같았으니까. 대학 시절 한 여학생에게 빠졌던 그 감정. 결혼으로 묻어버린 그 아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숨기기 싫어. 하지만 세상이 날 용납하지 않아 그녀의 용기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소아야. 조심해. 이 나라에서 그런 건 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말은 공허했다. 그날 이후 소아는 변했다. 그녀는 학교 동아리에서 LGBT 모임을 만들려 했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팔로워들은 처음엔 지지했지만 곧 익명의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 가족이나 망쳐놔. 민호는 그걸 보고 화를 냈다. 소아가 왜 저래? 내가 제대로 키워봐.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나는 소아를 보호하려 애썼다.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그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그 중 한 명. 은지라는 소녀가 소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은지는 20살.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아이로 소아를 보는 눈빛이 특별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흐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질투. 아니, 동경이었다. 소아와 은지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었고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삶은 여전히 민호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 집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나도 소아처럼 용기를 내지 못할까? 어느 날 소아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가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엄마, 은지랑 싸웠어. 내가 너무 서둘렀대. 나는 택시를 타고 그녀가 있는 한강공원으로 달려갔다. 밤하늘 아래 소아는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엄마, 사랑이란 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은지가 날 좋아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기자고 해.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아야.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한 것이었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서울의 불빛이 물결에 비쳤다. 그 순간 소아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도 나처럼 느껴본 적 있어? 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소아야. 엄마도. 그 고백이 문을 열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대학 시절의 연애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고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졸업 후 가족의 압력에 혜린을 떠나고 결혼했다. 소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더니 엄마. 그럼 엄마도 레즈비언이야? 왜 이제야 말해? 라고 물었다. 나는 울었다. 무서웠어. 세상이 날 용납하지 않을까 봐. 소아는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같이 싸우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웃었다. 소아의 용기가 내 안에 불을 지폈다. 다음 날. 민호가 출근한 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소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고 나는 그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딸아이의 엄마로서 지지해. 나도 같아. 익명이었지만 그건 내 첫걸음이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동시에 증오의 물결이 밀려왔다. 학교에서 소아는 따돌림을 당했다. 누군가 그녀의 사물함에 죽어라 라는 쪽지를 넣어두었다. 나는 학교에 항의하러 갔지만
교장은 개인 사정이라며 얼버무렸다. 한국 교육의 현실이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문제였다. 소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와 화해하려 했고 은지의 집으로 갔다. 은지의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소아를 노려보았다. 우리 딸한테 왜 그래? 이상한 애들이야. 소아는 울면서 돌아왔다. 엄마. 왜 다들 이렇게 싫어할까?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변하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내 용기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말대로. 소아의 포스트는 바이럴이 됐다. 뉴스에서 젊은 세대의 성소수자 목소리라는 기사가 나왔고 소아는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민호는 그걸 보고 폭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망신이야. 그는 소아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막아섰다. 민호 씨. 그만해. 소아는 우리 딸이야. 그 싸움은 결혼의 끝을 알렸다. 민호는 짐을 싸고 나갔다. 너희 둘이 미쳤어. 나 혼자 살아. 집은 고요해졌다. 소아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녀의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그 중 한 명. 유나라는 여자가 있었다. 유나는 40살. 이혼한 디자이너로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레즈비언이었어. 하지만 숨겼지. 유나의 고백에 내 심장이 뛰었다. 소아는 은지와 다시 만났다. 은지는 용기를 냈다. 소아야. 나도 사랑해. 같이 나가자. 그들은 손을 잡고 공원에 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인생도 바뀌고 있었다. 유나와의 데이트는 조심스러웠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우리는 그림을 보며 키스를 나눴다. 그 느낌은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비 같았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민호가 돌아와 소아의 유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상한 집안에서 키울 수 없어. 법정에서 소아는 증언했다.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 받아들여. 그녀의 눈물 어린 말에 판사는 감동받았고 민호는 물러섰다. 소아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었다. 그녀의 이야기로 인해 학교에 LGBT 상담실이 생겼고 우리 집은 지지자들의 방문으로 활기찼다. 나는 유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아와 은지는 동거를 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한강에서 우리는 4명이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 고마워. 내가 진짜 너로 사는 걸 보니 나도 강해졌어. 소아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 나는 김지은. 진짜 나였다. 소아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우리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뉴스 인터뷰 후 소아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랑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분열됐다. 소셜미디어는 지지와 비난으로 들끓었다.
용감한 아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사회 풍기문란이라는 익명 공격도 쏟아졌다. 나는 TV를 보며 손을 꼭 쥐었다. 내 딸. 아니 이제는 내 동지인 소아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아는 지쳤다. 엄마. 다들 날 영웅처럼 보지만 사실 무서워.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소아야. 내가 용기 낸 덕에 엄마도 변했어. 혼자 아냐, 그날 밤. 우리는 옛날 사진 앨범을 펼쳤다. 소아의 어린 시절. 민호와 전 부인의 결혼 사진. 그리고 나와의 첫 사진. 엄마가 오기 전. 집은 차가웠어. 아빠는 일만 하고 엄마는 떠났으니까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소아야.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음 주 유나가 우리 집에 초대됐다. 유나는 꽃다발을 들고 왔고 소아와 은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은지는 소아의 손을 아래 테이블에서 잡았고 유나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왔다. 그 순간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상은 남편, 아내, 자녀였지만 우리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식사 후 소아와 은지는 산책을 나갔고 유나와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지은 씨. 소아 덕분에 당신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유나의 속삭임에 내 뺨이 붉어졌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70살 가까운 나이로 전통 한복 차림의 단호한 표정이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소아가 TV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민호가 얼마나 창피해하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어머님. 소아는 솔직할 뿐이에요. 우리도 지지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너도 미쳤구나. 여자가 여자를? 그건 천벌이야. 민호랑 다시 합치라고 해. 그녀는 소아의 사진을 보며 쯧쯧 소리를 냈다. 소아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소아는 물러섰다. 할머니, 저는 이래요. 받아들이세요. 그 만남은 폭풍이었다. 시어머니는 울며 떠났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위로했다. 소아는 엄마, 할머니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다. 한국의 노년층은 보수적이었다. 전통 유교 사상, 가족의 명예, 모든 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갤러리에 데려갔다. 서울의 이태원 거리.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곳이었다. 여기 오면 자유로워지지. 유나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우리는 작은 바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야. 유나의 키스가 내 입술에 닿았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소아의 운동은 확산됐다.
그녀는 대학에서 LGBT 클럽을 만들었고 멤버들은 10명이 넘어갔다. 은지는 부회장으로 함께 시위를 준비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작은 집회를 열었다. 성소수자 권리 인정하라. 피켓을 든 소아의 모습은 뉴스에 실렸다. 나는 집에서 TV를 보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위험도 따랐다.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전화로 협박이 왔다. 소아를 데리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음으로 끝났다. 소아는 두려워했지만 엄마, 이게 싸움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유나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자. 유나의 청혼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유나야. 나도 사랑해. 그 여행에서 나는 소아에게 전화했다. 소아야. 엄마 행복해. 소아는 웃었다. 엄마. 은지랑 나도 그래. 같이 가자. 제주로 우리는 4명이 다시 모여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민호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아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집은 위험해. 법정은 서울가족법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고객은 성소수자지만 안정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소아는 증언대에 섰다.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 자유를 줘. 엄마 지은은 나를 지켜줬어. 그녀의 눈물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무너졌다. 소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철회했다. 그 후 세상은 변했다. 소아의 클럽은 전국으로 퍼졌고 정부가 LGBT 교육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빌라. 창가에 무지개 깃발을 달았다. 유나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소아와 은지가 증인이었다. 엄마. 내 용기도 대단해. 소아의 말에 나는 안겼다. 그녀의 용기로 나는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다. 결혼식 후 우리 삶은 안정됐다. 유나와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소아와 은지는 대학을 졸업할 준비를 했고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엄마. 우리도 곧 결혼할게. 소아의 장난기 어린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 소아를 만나러 갈게. 그녀의 변화는 소아의 이야기 덕분이었다. TV를 보며 울었대. 소아는 이제 활동가였다. 그녀는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연설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를 포용할 때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나는 군중 속에서 박수를 쳤다.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저 아이가 내 딸이야? 대단하네. 은지는 소아 곁에서 미소 지었다. 퍼레이드 후 우리는 이태원의 바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소주 잔이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왔다. 소아가 임신한 은지의 친구를 도와야 했다. 그 친구. 미경은 레즈비언 커플이었지만 한 명이 트랜스젠더였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가능했고 미경은 울며 상담을 구했다. 소아는 엄마. 우리가 도울 수 있어 라고 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했다. 법이 변해야 해. 그 과정에서 나는 내 과거를 마주했다. 혜린. 내 첫사랑. 나는 그녀를 검색해 연락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혜린은 지금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우리는 만났다. 소아 덕분에 용기 냈어. 혜린의 미소에 옛 추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유나를 사랑했다. 고마워. 혜린아. 내가 날 깨워줬어. 민호도 변했다. 그는 소아를 찾아왔다.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소아는 안아주었다. 아빠. 이제 가족이야. 모두 민호는 유나와 나를 인정했다. 행복해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소아의 책이 출간됐다. 용기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여정을 담았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해외에도 번역됐다. 나는 서문에 썼다. 소아야. 내가 세상을 바꿨다. 책 출간 파티에서 우리는 토스트했다. 미래를 위해. 시간이 흘러 소아와 은지는 결혼했다. 작은 서약식. 한강변에서 우리는 증인이었다. 영원히 사랑해. 소아의 맹세에 눈물이 흘렀다. 유나가 속삭였다. 우리도 다시 해줄까? 나는 웃었다. 이제 나는 진짜 나였다. 소아의 용기로 모든 게 가능해졌다. 비가 다시 내리는 서울의 겨울. 소아의 책이 성공하면서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까지. 나는 유나와 함께 따라다녔다. 엄마. 피곤하지? 소아의 걱정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빛나니까. 엄마도 빛나. 강연장에서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와 소아 언니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라고 말했다. 소아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반대도 거셌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가족 파괴. 그들의 피켓이 뉴스에 나왔다. 소아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은지와 싸웠다. 너 때문에 다 망가져. 은지의 외침에 소아는 집으로 왔다. 엄마. 나 잘못한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사랑은 싸움의 가치가 있어. 유나와 나는 상담소를 열었다. LGBT 여성들을 위한 공간. 서울의 작은 사무실. 미경 커플이 첫 방문자였다. 고마워요. 언니들, 그들의 미소가 우리를 채웠다. 민호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꽃을 들고. 소아야. 할머니가 공부했어. 용서해. 소아는 울며 안겼다. 가족이 재결합됐다. 소아와 은지는 화해했다. 미안해. 사랑해.
그들의 키스는 봄비 같았다. 여름. 유나와 나는 강원도로 여행했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이야. 키스 속에 나는 자유를 느꼈다. 소아는 TV 토크쇼에 나갔다. 엄마 지은 덕분에 강해졌어요. 시청률이 폭발했다. 드라마 옛 친구가 배신. 소아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지만 지지자들이 막았다. 소아가 국회 청원에 서명했다. LGBT 법 제정. 수만 명이 동참했다. 경찰과 충돌. 소아가 체포됐다. 나는 법정으로 달려갔다. 딸을 풀어줘. 그녀는 풀려났고 그 사건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유나가 제안했다. 함께 싸우자.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 논의. 소아의 영향이었다. 가족 모임. 모두가 모여 웃었다. 민호. 시어머니. 우리. 가을. 한강에서 피크닉. 소아와 은지는 아기 입양 계획을 세웠다. 엄마. 할머니 될래? 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래. 소아야. 내 용기로 세상이 바뀌었어.